오늘 2월 26일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경기가 있습니다. 자, 배구가 있죠. 배구가 있고, 그리고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있습니다. 자, 예선이 있고, 자, 오늘 NBA가 뭐 다소 어렵긴 했지만, 자, 이틀 연속으로 또 들어와줬죠. 자, 이번 주에 하루 빼고, 자, 우리가 잘 들어와주고 있는데, 뭐 보우선 프렌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기 잡았죠. 이 토론토 프렌, 미러키 프렌, 그리고 오클라호마 프렌까지 잡아주면서 일단 주력은 이거 보우선 하나 틀리고 중배당까지 골스승, 토론토 프렌, 미러키 프렌 해가지고 들어와 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NBA 같은 경우는 중승부를 다녀왔죠. 중승부를 다녀왔고, 그리고 어제 또 주간은 배구는 다 맞췄는데 여자 농구 때문에 조금 아쉬웠죠. 우리가 그 전날에 배구까지 맞아주면서 이번 주에는 배구가 잘 맞고 있네요. 생각보다 이번 주에 배구가 다 맞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배구 경기는 다 잡았지만 어제 여자 농구 때문에 아쉽게 주간을 놓쳤죠. 자, 오늘은 그런 거만큼 한번 농월이랑 해서 배구랑 조금 잘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윗집이랑 아랫집 공사 때문에 들을 소리가 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달 내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잡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드릴 소리가. 자, 괌이랑 호주부터 가볼게요. 뭐 일반승은 당연히 호주승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호주승 배팅을 할 수가 없죠. 괌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첫 예선에서 필리핀한테 두 차례 뭐 크게 밀리면서 뭐 어렵게 출발을 했죠.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치르긴 하지만 뭐 당연히 이 아시아의 뭐 강호 호주 상대로 한다고 봤을 때 뭐 체급 차이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봐요. 감 입장에서는 뭐 결과보다는 그냥 과정이 조금 중요시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호주는 현재 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음 단계 진출을 빠르게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당연히 승리는 뭐 할 거라고 봅니다. 첫 예선에서 보시면 뉴질랜드 상대로도 2번 이기고 뭐 이번 멤버에서도 뭐 상당히 좋죠. 그리고 가장 가장 제일 호재는 미치 크릭이죠. 2019년도 월드컵 이후에 대표팀에서 이제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선수인데 이 한 명의 복귀만으로도 무게감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43.5점이라는 점수는 너무 높아 보여요.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호주 일반승을 보되 그냥 괌은 프렌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당연히 자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현대캐피탈 대 한국전력인데, 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가 직전 경기였죠. 이 대한항공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이 3연승이 중단이 됐죠. 그러면서 이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대한항공 경기를, 자, 첫 번째 경기에서 현대캐피탈 홈에서 현대캐피탈을 받고, 자, 두 번째 대한항공 경기에서는 우리가 대한항공 쪽으로 잘 봤죠. 자, 1, 2팀의 맞대결이었지만 오히려 셧아웃이 나왔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오히려 셧아웃이 나왔고, 뭐 블로킹, 서브, 뭐 범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에서 모두 다 이 데이터가 다 떨어지면서 그 경기를 그냥 셧아웃을 패배를 당했습니다. 레오가 그리고 그날 14점밖에 못 올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원정에서 이 3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3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자, 제일 좋은 호재는 당연히 신영석이 부상해서 복귀했다는 점이죠. 뭐 한 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이 베논 신영석의 활약으로 결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3연패를 탈출했습니다. 뭐 범실 싸움에서는 26대 28 뭐 거의 동일하게 나왔죠. 다만 뭐 블로킹, 서브, 뭐 압도적인 서브가 조금 눈에 띄었죠. 그리고 리시브 효율이 무려 21%나 차이가 났습니다. 뭐 베논이 그날 보시면 27득점을 올려주면서 그 경기를 3대1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한국전력이 3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이 최근에 신영석이 부상을 당하면서 9기간 동안 이 3연패를 먹었죠. 다만 또 신영석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바로 3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히터 쪽에 여전히 공격력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최고의 용병 이 베논이 또 해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신영석, 무사일로 구성된 미들브로커 라인은 이 현대캐피탈보다는 압도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캐피탈은 이 최민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지금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죠. 자, 바이아르 사이안을 미들브로커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자, 최민호가 있을 때하고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신호진이 최근에 너무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레오만 막아주면
여전히 한국전력이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기본적인 리시브 차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블루커 라인에서 조금 갈리지 않을까. 뭐 호미점은 현대캐피탈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전력이 오늘 연승으로 갈 가망성이 조금 개인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역배승, 뭐 프렌,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흥국생명 대 GS 칼텍스죠.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자, 직전 경기 정관장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죠. 2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1세트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자, 쉽게 세트를 내줬죠. 그리고 2세트부터는 경기력을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고비 때마다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자, 그 경기에서 한 세트만 따고 말았죠. 서브, 뭐 범실, 자, 블로킹 모든 면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14%가 차이가 났고 리시브도 이 떨어지면서 그 경기를 패배를 먹었죠. 레베카가 24득점을 분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내 선수들 중에서 득점이 조금 덜 나와주면서 그 경기를 패배를 먹었습니다. 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자, 도로공사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자, 2연패에 빠졌죠. 자, 일단 1세트 접전 끝에 세트를 따냈지만 이 3세트는 36대 38까지 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죠. 뭐 블로킹 라인업에서도 10개가 차이 났고 뭐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에서 다 떨어졌죠. 여전히 실바가 39득점을 내고도 승리를 못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레이나가 그냥 27득점이라는 엄청난 득점을 올려줬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홈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죠. 3승 2패로 홈팀이 다 승리를 가져갔지만 그래도 GS 칼텍스가 자,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이 리시브 안정성, 뭐 공격 효율의 균형이 승부를 가를 가망성이 많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에서 리시브 붕괴, 이 세터 운영에 불안한 게 동시에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공격 전개에서 조금 단조롭습니다. 공격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연결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가 못하죠. 자, 그리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공격 화력은 오히려 자, 레이너까지 살아주면서 오히려 높이 올라와져 있고 다만 뭐 블로킹 대응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흥국생명 역시 최근 세터하고 리시브 라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한 공격 압박이 이어질 경우 수비 조직력에서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당연히 후반 집중력이죠. 레베카가 조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 타점이 많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몰빵 체제로 들어갔을 때 승부처에서 몰빵으로 들어갔을 때 한번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자, GS 칼텍스 역배승, 자, 그리고 프렌 언어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대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 1라운드에서 2승 0패죠. 출발하면서 조선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라운드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홈에서 당연히 승리를 노리려고 하겠죠. 지난 예선에서도 대만 상대로 두 경기 모두 확실하게 점수차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내용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전력의 중심은 당연히 와타나베 유타라고 봅니다. 자, 득점 1옵션을 역할을 맡고 있고 거기다가 토가시 유키, 뭐 조슈아, 뭐 유다이, 뭐 다쿠미, 뭐 바바 유다이까지 이어지는 코어 라인이 가동될 경우 이 특정 선수 컨디션이 뭐 특정 선수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 공격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예선 1라운드에서 0승 2패입니다. 반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난 예선에서 우리나라 상대로도 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자, 흐름이 좋지 못하죠. 뭐 팀 분위기 또한 많이 떨어져 있고 이번 일본 원정에서도 체력, 멘탈 모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가장 큰 변수는 이 저우치의 결장이죠. 자, 직전 예선에서 리바운드 득점 면에서 매우 큰 비중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만큼 뭐 골밑에서 장악력도 여전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세컨 찬스를 많이 상대방한테 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본 승, 일본 마햄, 자,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대 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만 같은 경우는 이번 아시아 예선 1라운드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 부담이 많이 큰 상황이죠. 일본과 두 차례에서 모두 패배를 먹으면서 여전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최근 월드컵 예선부터 장기간 승리가 없는 만큼 여전히 이 대표팀에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력의 중심은 당연히 벤슨 린이죠.
유소년 시절부터 이 대표팀의 핵심 선수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성인 대표팀에서도 뭐 꾸준하게 득점 역할을 해주고 있죠. 다만 이번 예선 초반에 뭐 평균 득점은 크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뭐 대표팀 경기를 보면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내준 뒤에 뭐 따라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수비가 외곽에서 여전히 제어를 하지 못할 경우 이 빠른 템포를 가진 팀한테는 여전히 속공을 많이 먹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난 예선 라운드에서 중국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자, 대표팀은 우리나라 대표팀은 새 감독 체제에서 첫 공식 경기를 잘 치렀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현중이 이 중심으로 풀어나갈 공격 전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우리 농구대잔치 시절에 약간 그때의 대표팀이랑 지금 대표팀이랑 보면 지금 대표팀도 그때의 대표팀 못지않게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죠. 거기다가 뭐 이정현도 외곽에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특정 선수한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존을 하지 않고 있긴 하죠. 대한민국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다만 뭐 핸디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강팀 상대로도 연속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역시나 이현중, 이정현이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외곽 라인업 그리고 대만의 핵심 선수 좀 의존도가 많이 심하죠. 그 선수를 조금 잘 막아주면 이 경기도 충분하게 핸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 승 마헨,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대 필리핀 쪽으로 보는데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조 1위로 이번 경기를 맞이하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2라운드 진출을 곧바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예선에서 괌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둬갔죠. 현재 2승 0패입니다. 홈에서 치르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당연히 승리를 노리려고 하겠죠. 다만 전력상 뼈아픈 공백이 있죠. 카이소토가 무릎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에서 나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가 있었던 2024년도 맞대결에서 필리핀이 승리를 가져갔고 그 경기에서 보시면 골밑에서 뭐 득점, 리바운드, 패스까지 자 완벽한 역할을 해줬죠. 여전히 백코트에서는 수비 과제가 이 팀도 조금 많이 아쉬운 팀이죠.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번 예선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예선에서는 호주에게 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죠. 하지만 뭐 전적만 놓고 보면 뭐 상대방이 강팀이었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을 보면 7경기에서 뉴질랜드가 일단 6승을 가져갔고 월드컵 예선에서 두 차례 모두 크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원정이라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만 상대가 뭐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골밑 외곽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을 압도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라스무센이죠. 처음으로 합류를 합니다. 여전히 그 선수가 합류했을 때는 이 골밑의 약점을 당연히 더 보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이 골밑에서 우위를 가져갈 뉴질랜드 쪽을 일단 승은 보고 일반 핸디 같은 경우는 좀 핸디가 생각보다 이 경기도 조금 많이 잡힌 걸로 봤는데 잠시만요. 핸디를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핸디는 5.5점 받았습니다. 5.5점이면 저는 필리핀 프렌 쪽으로 볼게요. 5점 안에 승부 봅니다. 그래서 필리핀 프렌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해서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계속 뭐 드릴 소리 나고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저는 오늘 NBA 방송으로 오겠습니다.